반갑습니다. 범성우자입니다. 참 삶은 다채로운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황당한 일들도 있는데요. 오늘 드릴 얘기는 약간 황당한 얘기입니다. 일단 제 책이 나와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런 얘기는 진짜 그만하고 싶었는데 정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있어서 요거를 놓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최시가 쪽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유상증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상증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요것은 현재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주배정 우선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던가 아니면 실권주에 대해서는 그냥 청약을 안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주주들에게 값싸게 주식을 판매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건 이제 3자 배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요것은 다른 우호 지분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을 마련한다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다른 투자자들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회사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나 투자하고 싶어라고 할 때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왜 최후의 수단이라고 썼는지 요거를 이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러니까 일반 공모라고 하는 건 주주 배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3자 배정이 아니고 이럴 때는 청약일 전 3일 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기준 주가라 해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할인율 얼마까지냐? 30%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얼마까지? 10% 이내로 하는 거죠. 보통 3자 배정하면 10% 할인해서 할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배정을 한다 그러면 뭐가 별로 없는 거죠? 희석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회사가 인기가 있어서 자금 조달을 제3자한테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긍정적인 영향이거나 아니면 그냥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게 만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큰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리 큰 회사, 유의미한 회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모 증자 같은 경우에는 30% 이내로 할인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보통 이제 25에서 30% 할인을 해요. 왜 할인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IPO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공모 할 때 IPO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IPO를 할 때 이 가격이 매력이 있어야지 증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할인된 가격이 돼야지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할인을 한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할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인을 한데 당연히 기존의 주주들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한테 권리 있는 거니까 주주들은 괜찮은 건데 일반 공모 증자로 30% 할인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 주주들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아닌 이들과 똑같이 기회 균등이 되니까 할인하는 가격으로 그럼 나는 충분히 원하는 수량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써요.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하기 때문에. 근데 주주들이 참여할 것 같지도 않고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일반 공모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고려안의 유상증자를 보면 어제 발표했죠. 어제 발표했는데 일반 공모 증자를 한대요. 저는 처음에 증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주 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 공모 증자를 한대요. 이게 충격적이죠, 일단. 아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67만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할인율 몇 프로 나오죠? 30%.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 주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가중 평균 주가라고 해서 평균 이제 주가와 주식수를 곱하는 거죠. 거래량.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3일 동안 평균 가격을 구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눠서 3일간의 평균 주가를 구하거든요. 거기서 30% 할인한 게 67만원이라고 계산이 된 거죠. 어쨌든 30%를 할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우리 사주 조합원들에게 20%를 우선 배정하겠대요. 이게 주주 배정 우선 중자가 되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잘 보세요. 왜 고려에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을 했느냐? 이것은 장씨가 지금 지분율이 더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장씨는 똑같이 지분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비율 20%를 가져가게 하고, 이를 통해서 고려하는 최씨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또 있어요.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볼게요. 이 증자가 무엇이 문제이냐. 일단 너무 웃겨. 일단은 이게 회사 운영을 장난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자사주 공개 매수와 소각을 한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이게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차입으로 조달했을 때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고 이걸 곧 소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주 목적이 뭐냐면 차입을 상환한대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1조 8천억을 차입으로 조달한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또 증자의 목적은 차입 상환을 통해서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래요. 이게 웃기잖아요, 말이. 그런데 잘 보세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던 이유를 보면 이 회사 최씨가 쪽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2조 6,635억 원. 이거를 공개 매수, 물론 이제 이게 다 안 들어오긴 했죠. 1조 8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2조 6천억을 자사주 공개 매수 소각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만 매각해도 8,06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증자를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명분이 사라지죠. 원래 최씨가 쪽에서 명분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거니까, 주주를 위한 거니까 이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어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해놓고 갑자기 또 주주를 배반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를 위하는 것이지만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주주한테 피해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경영권을 위해서. 주주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단순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명분이 굉장히 많이 퇴색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나중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왜 했었냐? 공개 매수를 한 이유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장씨 MBK에서 공개 매수를 할 때 최소 매입 수량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꼼수를 쓴 거죠. 요것만 실패하게 하면 될 거다. 이거 최소 매입 수량만 달성하지 못하게 하면 될 거다. 그러면 얘네 공개 매수 취소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대항 공개 매수를 걸었잖아요. 자사주로. 그렇죠? 자사주를 걸었는데 MBK 쪽에서 최소 물량을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 5%를 가져갔잖아요. 5.8% 정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씨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자사주는 지금 그 고려한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자기 게 아니니까 어차피 소각해야 되니까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씨에게 유리한 판이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꼼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장씨의 지분을 낮추자. 그럼 어떻게 얼마 낮춰질 거냐? 이게 또 재밌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백미예요. 백미. 청약 제한을 3% 제한을 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저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총 공모 주식이 373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3%라고 하면 111만 주죠. 어느 개인도,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이 3% 이상에 초과하는 물량을 청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청약된다고 하면 이 3%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래서 100% 미만으로 만약에 이 유상증자에 청약이 된다 그러면 맥스로 3%, 그러니까 이 373만 주의 3%라는 얘기예요. 373만 주의 3%니까 아마 전체로 따지면 한 0.5% 정도 될 거예요. 희석까지 감안했을 때. 요 물량 이상을 늘릴 수 없다라고 전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장씨는 지금 보시면 MBK의 장씨가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3% 룰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변하게 되냐? 이걸 또 계산했어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거 계산한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현재의 지분,
현재 2070만 주 정도 있다라고 한 소각은 하겠지만 소각하지 않는다고 일단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70만 주 기준으로 장씨가 38.47%가 보유하고 있고 최씨는 35.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이 모두가 특수관계자로 묶여 있어요. MBK까지도. 그러니까 이 장씨는 정말 최상으로 해봤자 3%를 청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씨가는 왜 이런 꼼수를 썼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씨가 이외에 하나, 현대차, LG화학, 트라피고라, 금융사, 기타 우효지분 여기들은 이 3% 룰에 적용받지 않아요. 왜? 특별관계자가 아니니까 이 각각으로 3%만큼의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주에게 3%, 그러니까 이 20% 전체 청약 물량이 20%를 우선 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량이 증자 후로 따지면 한 3%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배정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배정한다. 그러면 증자 후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 사주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치면 장씨는 32.59%, 최씨는 32.95%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모두가 3%를 참여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장씨는 33.05%, 최씨는 36.16%가 됩니다.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서 뭐 200%, 300%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싸게 들어가니까 30% 싸게 할인받으니까 아마 청약 경쟁률 100%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32.9에서 36.16에서 사이 움직이게 되고 장씨는 30.59에서 33.0으로 움직이게 되고 당연히 최씨가 쪽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우리 사주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최씨는 누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명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소각을 하는 것의 명분은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의 명분까지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씨 쪽으로의 그 우호 지분은 굉장히 많이 이탈할 수 있다. 물론 여기 말고 다른 주주들은 최씨 쪽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이슈가 있냐? 이거는 당연히 금감원 쪽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유상증자를 금감원 쪽에서 무산시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금감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금감원 쪽에서 들여다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두산이랑 두산 바켓,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제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연결되어 있는 이 주주 합병,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을 약간 제동을 걸었잖아요. 다시 해라. 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그 제동을 똑같이 이제 금감원 쪽에서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일단 이걸 보고 가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고려안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제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 얘기가 이제 장전에 나왔기 때문에 고려안 주가가 밑에서 이제 급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유상증자가 취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지분 경쟁이 붙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안은 지금 저는 이제 롱도 숏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롱을 해도 피곤하고 숏을 해도 피곤하고. 저는 지금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고 매매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지분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최씨가 방어를 하고 또 정치인들이 이거 지원하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최씨가 쪽으로 괜찮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국민연금은 일단 공개매수나 이제 지분 매각이 7만 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분율이 7.8%에서 7.4%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고 했어요? 일반 공모는 주주한테 피해를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누구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연금 7.4%가 최씨를 지지할 것인지가 굉장히 불투명해져요. 여기에서 지금 국민연금 희석된다 그러면 한 7% 초반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희석된다 그러면 7%, 5%대가 될 건데 그러면 희석된 국민연금의 지분이 장씨를 지원한다 그러면 장씨가 이겨버리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원래 최씨가를 편들었던 건 경영권 잘하고 있었고 지금 기존의 경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의 현 경영진을 지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하는 최씨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요. 이것은. 국민연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장씨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그렇죠. 다 아니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최씨가 이길 수 있나?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최씨는 계속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데 지금 신규로 유입되는 313만 주 중에서 아까 여기 20% 정도 한 70몇만 주가 되겠죠. 70한 4, 5만 주, 75만 주가 우리 사주에게 배정이 될 거고 300만 주가 남잖아요. 300만 주. 300만 주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지분의 한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12%의 지분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 12%의 지분에 대해서 다시 MBK가 공개 매수를 한다면 최씨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럼 미친놈이죠. 그건 진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유상증자까지 했는데 또 공개 매수를 한다고? 차입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최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죠? 이게 진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된다 그러면. 뭐 MBK가 공개 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에서 이걸 또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이 싸게 들어오니까 67만 원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밑으로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이거보다 싸게 들어온다 그러면 MBK가 또 사버리겠죠. 근데 최씨는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지분율은 당장 우리 사주 기반으로 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꼼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더 앞서 나갈 수 있냐, 그 미래에서 이 12%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최씨가가 분명히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뭔가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꼼수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견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장씨가 최씨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씨가 쪽으로 이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장씨가 쪽에서 이긴 것 같이 보이니까 최씨가 쪽에서 이렇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상증자 자체가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최씨가 쪽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점점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저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거나 뭐 주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가자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산다 그러면 영풍 정도? 만약에 장씨가 이긴다 그러면 영풍 정도. 왜냐면 영풍이 고려안과 계약이 끊기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장씨가 고려안을 장악한다 그러면 다시 그런 계약들이 회복되면서 영풍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풍의 사업이 흔들리면서 60만 원대에서 이제 주가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정도 영풍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영풍 정도는 지금 절대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손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유상증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께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고려한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재밌는 공시들이 또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